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난데요. 이걸 뒷받침할 전력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벌써부터 막 전력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의 그 에너지 해법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그중에서도 특히 샘 올트먼이 투자해서 유명한 오클로, 그리고 또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이 두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최신 자료들 꼼꼼히 보고 당신만을 위해 핵심만 딱 뽑아 정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이 과연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이랑 또 미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까지 당신이 이 분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샘 올트먼 지원으로 확 뜬 오클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MIT 졸업생들이 2013년에 세웠다고 하고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소형, 고속로 개발에 집중한다고요? 그 오로라 모델이 주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클로의 접근 방식 중에 뭐랄까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사업 모델이에요. 원자로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요.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고객한테 장기 계약, PPA라고 하죠. 그걸로 파는 서비스형 전력 방식이에요. 아, 서비스용 전력이요? 네, 이게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정말 중요한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어요. 기존 전력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원자로 제조사가 아니라 뭐랄까 에너지 서비스 기업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 고속로, 액체 나트륨 냉각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아, 네. 오클로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고속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기술 자체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상업화는 좀 더뎠죠. 장점은 뭐냐면 효율이 높고 핵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HALU라고 부르는 고성능 우라늄 연료를 쓰는데 이게 농축도가 높아서요. 원자로 크기는 작게 만들면서 연료 교체 없이 무려 10년이나 가동할 수 있게 해줘요. 10년이요? 재장전 없이 10년이요? 와, 그거는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그 HALU 연료라는 거, 그건 좀 구하기 쉬운 건가요? 지금? 아, 바로 그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HALU가 장점은 정말 많은데 현재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오클로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이자 위험 요인 중 하나죠. 기술은 있는데 밥줄인 연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걸리네요. 그런데도 벌써 스위치 같은 데이터 센터 회사랑 엄청난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다른 회사들이랑도 뭐 의향서, LOI 교환하고 심지어 미 국방부 사업에도 선정되었다고요? 아직 상업 운전 전인데 이런 계약들이 가능한 건가요? 좀 놀라운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클로의 높은 잠재력과 동시에 높은 위험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스위치와의 계약은 정말 규모가 크거든요. 이런 계약들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실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없지만 연구개발하고 또 인허가 과정 때문에 현금 소모가 상당하고요. 아, 돈이 계속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첫 상업용 원자로 가동 목표 시점도 원래 계획보단 좀 밀려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거기 승인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NRC 승인이 관건이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크고 공매도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하는 자회사, 아토믹 알케미 인수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사업 다각화로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일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원자료 기술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시장까지 넘보는 건데요. 이건 역시 아직은 계획 단계라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글쎄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경쟁사인 뉴스케이 파워는 어떤가요? 오클로와는 어떻게 좀 다르죠? 아, 뉴스케일. 뉴스케일은 미국에서 최초로 NRC 설계 승인을 받은 SMR 기업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두주자죠. 기술적으로도 오클로의 고속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더 검증된 경수로 기술을 사용해요. 경수로요? 그건 기존 대형 원전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물을 냉각제로 쓰는 방식인데 이게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대형 원전과 기술적으로 유사해서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좀 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오클로의 고속로만큼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받고요. 장단점이 있군요. 그렇죠. 스탠더드 파워라는 회사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쪽도 공급망 문제라든지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과제는 여전히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시장 선점 효과는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 셈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AI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에너지의 수요가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에는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클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랑 사업 모델로 판을 바꾸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나 규제라는 큰 허들이 있고 뉴스케일은 기술적 안정성이랑 시장 선점 효과는 있지만 또 나름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몇몇 기술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높은 잠재력만큼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분야고요. 정부 정책 지원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합니다. 오클로 이사회 멤버였던 인사가 에너지부 장관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NRC 승인이라든지 또 HAL로 연료 확보 같은 그런 기술적, 규제적 불확실성은 반드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AI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SMR 기술, 특히 오클로와 뉴스케일의 현재와 미래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잠재력도 엄청나고 또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많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이 작은 원자로들이 정말로 널리 보급된다면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처럼 아주 거대한 중앙발전소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우리 동네나 도시에 작은 원자로가 들어서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분산형 에너지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어쩌면 에너지 공급 방식 자체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조에까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